통상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거의 대부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각종 시설을 한 것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명도 반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상 복구 조항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이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원상 복구 조항을 필요비 이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보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법무부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채권 등도 결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 채권은 일단 결련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원상 복구 조항 때문에 유치권 행사가 안 된다 하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이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권리로서는 임대차 목적물의 수선, 보존이나 리모델링 등으로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한 상환 청구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필요비, 유익비 채권은 임대차 목적물과는 결련성은 인정되지만 임대차 기간이 만료될 때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임대차 계약서에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필요비, 유익비 포기 조항으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임차인이 실제 여러 가지 비용을 지출했어도 아예 이제 필요비, 유익비 자체에 해당되지 않는, 그래서 이주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례도 많은 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먼저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비란 수선비 등 어떤 물건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조세 등 관리에 필요한 비용, 선량한 관리자의 어떤 주의로서 물건을 보관하는데 불가결하게 드는 비용입니다. 자,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 채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유익비란 어떤 목적물의 기능 향상비, 부속물 설치비 등 물건의 본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이용, 개량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유치물의 어떤 가액이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한 금액이나 전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이제 법원이 이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락해 줄 수 있습니다. 유익비를 이제 바로 지급할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간을 유예 준다는 뜻이죠. 자, 유익비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그 바닥 난방 공사를 했다. 전등공사, 또 화장실 개축 공사를 했다. 그리고 또 외벽 도장 공사, 보일러 설치 공사, 이런 공사는 주택에 있어서 주택이라는 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켰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이 유익비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권을 이제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서울중앙지법 판례입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는 유치권의 목적물에 주택의 그 내부 벽, 천장, 바닥 등의 마감재 교체, 그리고 욕실 수리, 주방 개조, 지하수 개발, 정원의 조경수 식재, 그리고 또 자연석 배치 및 연못 조성, 이런 공사를 했다 하면 그 공사로 주택의 객관적 가치가 증대된 것이기 때문에 그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제 판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기초공사, 벽체공사, 옥상 슬라브 공사만이 완공된 건물에 전세금을 지급하고 입주한 뒤에 소유자와 사이에 건물을 매수하기로 합의해서 자기 자금으로 미완성 부분을 완성한 자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건물에 들인 금액 상당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의 이제 제3 취득자에 대해서, 그게 이제 경매로 샀을 때 그 제3 취득자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수 방지를 위한 토지의 성토 비용 채권도 역시 이제 결련 관계가 있는데, 저지대라서 이제 비가 많이 오면 침수되기 때문에 거기를 도둑 위해서 하는 이제 성토 공사를 뜻하지요. 이 경우는 이제 유익비로 이제 상환받을 때까지 유치할 수 있다는 이제 일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임야를 개간한 비용, 또 타인의 논을 개답한 비용 역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 복구 조항이 없다면 위와 같은 사례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건물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으로 대지에도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은
건물 임차인이 건물에 관해서 이익비를 이제 지출해서 그 상환 청구권을 가질 때 그 이익비 상환 청구권에 터잡아서 취득하게 되는 유치권은 임차 건물의 유지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임차 그 목적물의 대지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라고 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임차 건물의 유익비 채권을 갖고 있는 유치권자는 대지 부분에 대해서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 있을 때 유치권 행사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통상의 임대차 계약서에는 거의 대부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각종 시설을 한 것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명도 반환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원상 복구 조항으로 인해서 임차인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이 원상 복구 조항을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포기 조항으로 보기 때문이죠. 즉 대법원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 관계 종료한 때에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해서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그런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결했습니다. 결국은 원상복구 조항이 바로 필요비 유익비 포기 조항이라고 이렇게 해석한 거죠. 나아가 대부분은 이제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정개축했을 때에는 임대인이 성남 유무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임대인의 소유로 귀속된다 하는 그런 약정을 했다 하면 임차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에 투입 비용의 변상이나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약정은 유효하다고 이제 봤습니다. 결국 이제 필요비 유익비를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그런 특약도 유효하다고 본 판례입니다. 필요비 유익비 포기 조항은 실무상으로 대부분 임대차 계약서에 어떤 부동 문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차 종료 시에는 원상 복구 그리고 시설비를 청구하지 않고 포기한다 하는 이런 이제 유형으로 딱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 문자라는 것은 일정한 정령적인 문구로 인쇄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결론적으로 임차인은 위와 같이 임차 목적물과 관련성이 있는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을 가진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의 이러한 원상 복구 조항이나 임차인 비용 부담 내지 권리 포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 비로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무의 실무회를 보면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 등을 내세워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것은 거의 근원이 없는 것으로 깨뜨릴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필요비 유익비에 기해서 임차인이 유치권 행사를 하면 그건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아예 필요비 유익비에도 해당되지 않아서 유치권이 전혀 인정될 수 없는 그런 채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되려면 해당 건물 자체에 어떤 관련되는 비용을 지출해야 되는데 임차인이 건물 자체의 용도가 아닌 특정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임차인의 주관적인 취미나 특수 목적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 이런 거는 아예 상환 청구할 수 있는 필요비 유익비 자체에 해당되지 않아서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는 점 유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판례가 필요비 유익비 등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를 여러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점포를 임차한 임차인이 자기 사진관 운영을 위해서 특수 설비한 그런 비용 이거는 인정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카페 영업을 위해서 공사를 하고 카페의 규모를 확장하면서 내부 시설 공사를 하고 또 창고 지붕의 보수 공사를 하고 지출한 공사비 이것도 역시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주차장 영업을 위해서 시설을 개수한 비용, 즉 주차장 사무실, 화장실을 설치하고 차선을 도색하고 이런 것도 역시 유익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창고 등을 교외 시설로 개축하고 마당을 교외 주차장으로 개조한 비용, 이것도 역시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식당 영업을 위해서 임의로 2층을 증축한 공사비용 이것도 역시 해당되지 않고 임야 임차인이 사설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 임야에 시설비로 지출한 비용 이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되려면 건물이면 건물 그 용도에 맞는 가치를 증대하는 어떤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주택은 주택의 용도에 맞춘 어떤 리모델링이든 인테리어 시설이든 했을 때, 공사를 했을 때, 그리고 업무 시설이나 상가라면 그 용도에 맞춘 용도를 가치를 증대시킬 만한 그런 공사를 했을 때 비로소 필요비 유익비에 해당되지 업무 시설에다가 주방이나 이런 방 같은 거를 만들었다.
이건 업무 시설과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택에다가 뭐 식당 하기 위한 시설을 했다. 이것도 역시 그 용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 건물의 주된 용도에 맞지 않는 그런 시설을 한 비용은 필요비 유익비 자체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 건물의 용도에 맞는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있다 보니까 그 유익비 포기장이 돼버립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임차인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용상환 청구권에 기한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치권 행사가 인정되나 하는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법원은 점유자는 적법하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 계약관계, 임대차 관계 등이죠. 상대방 보통 임대인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해당 법조항이나 법리에 따른 비용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 소유자, 보통 이제 경매의 매수인이 되겠죠. 그런 소유자에 대하여는 민법 203조 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이제 어떤 상환을 구할 수 없지만, 계약관계의 상대방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는 있다,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즉, 임차인이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의 목적물 인도 청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한 유익비 상환 청구권에 기한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채권 등이 이제 결련성이 있어서 임차인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